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보는 이슈엔 한반도입니다. 북한을 떠나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 청소년들이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 학생들의 중도 학업 포기 비율은 일반 학생보다 7배나 높은데요. 탈북 학생들의 부적응 실태와 해결 방안을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한국으로 온 오현화 씨는 올해 21살 된 여성입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달리 오 씨는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입국 당시 이미 16살의 나이였지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한 탓에 할 수 없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대부분의 탈북 학생이 그렇듯이 남한의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빨갱이들은 빨간 옷만 입고 자라 막 이랬었어. 그때 상처 많이 받았다. 중학생인데도? 아니 그때 초등학생.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은근히 좀 무시하는 그런 건 있었어. 학교 생활은 차차 적응해 나가 성적은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또래와의 나이차, 또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극복하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문화 차이 그런 거랑 좀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 좀 이게 통하는 게 별로 없어서 언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애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잘 끼어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검정고시를 택했습니다. 검정고시 위해서 나이도 많고 학교 3년 다니면 그때 되면 나이도 너무 많아서 전체 탈북자 수가 2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학령기 탈북 청소년의 입국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1,860여 명. 이 중 90%에 해당하는 1,680여 명이 일반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방학 중에도 보충 수업이 한창입니다. 어려운 수학 시간이지만 배우는 즐거움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학업에 대한 열의와 밝은 모습은 여느 학생들과 똑같지만 학생들은 모두 탈북자입니다. 학교의 위치도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인근. 대부분 하나원 퇴소 후 바로 입학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초기 적응 과정을 원활하게 잘 수행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에 갔을 때 일반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초기 교육을 전담하는 학교입니다. 탈북 학생들은 북한의 열악한 사정상 학교를 아예 다니지 못했거나 탈북 과정에서 학업 공백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본생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기초학습부터 일상생활 예절까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차례대로 우측방향, 좌측방향 이렇게 길을 걷고 또 손은 밥 먹은 다음에 손을 씻고 이런 위생적인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엄마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학교는 탈북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학생들 역시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못했던 공부를 여기서 이렇게 좀 많이 보충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기숙사잖아요. 그러니까 쌤들도 같이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밖에 내려와서는 선생님이고 방에서는 그냥 부모님처럼 같이 공부하고 그래갖고 많이 도움되죠. 하지만 한겨레 학교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키웠다고 해도 일반 학교에서 모두가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탈북 학생을 보듬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보내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 또래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갔을 때 그 또래 문화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뭐 교사나 또는 어떤 그런 환경 조성이 중요하겠죠. 방학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 오늘은 유독 더 반갑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 학교에는 한 학년에 10여 명꼴로 탈북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은 전교생의 8%에 이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 간의 통합이 이 학교의 중요한 교육 목표입니다. 탈북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학교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남북 어린이들이 함께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합주 연습을 위해 모였습니다. 밴드 활동은 탈북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무시하니까 그게 짜증나고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서먹서먹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밴드부 하고 이후로 애들 수가 더 많아졌어요. 친해진 수가. 인기도 조금 있고요. 네, 좋아요. 처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울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게 음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학생들은 더 이상 서로를 편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좀 이해하는 것 같고 여럿이서 같이 합동을 하니까 더 마음이 먹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친해지면서 열심히 같이 연습하고 싶어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탈북 학생 10명 가운데 3명꼴로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나고 자라다 한국으로 온 이들은 일반 탈북 학생보다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큽니다. 또 탈북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도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졸업과 동시에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는 한겨레 학교와 여명학교 단 2곳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인식 변화와 관심입니다. 탈북 학생이 또래의 놀림이나 괴롭힘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듯이 탈북자에 대한 편견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수인 탈북 학생들을 다수인 우리 일반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울릴 건지에 대한 좀 인식 또는 이해 교육이 좀 많이 확산돼야 될 것 같고요. 탈북 학생을 전담하는 교사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좀 그 사전 연수라든지 그런 필요한 매뉴얼들을 보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 공교육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멘토, 교사가 필요해요. 학교나 교사가 이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체제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건 어른도 힘든 일입니다. 연약하고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겐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남한 사회를 만나게 되는 학교에서부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합니다. 탈북 학생이 남한 사회에 적응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2,300만 북한 주민을 포용해야 하는 통일의 첫걸음입니다.